용산에 있는 지역 서점 3곳을 들렀고요. 제가 그 이후에도 7월 초중순까지 산 책들이 있어요. 서점에서 산 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 겸 해서 6, 7월에 책리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임소라 작가님의 대형 무덤이라는 책입니다. 스토리지 북앤필름이라는 독립서점에서 구매했고요. 제가 예전에 임소라 작가님 책 중에 하나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소설집이었나? 너무 좀 재미있게 읽어서 임소라 작가님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 디자인 시리즈도 되게 독보적이라서 기억을 딱 하고 있었는데 가서 이 책을 보고 이 작가님 여전히 이 시리즈를 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구경해볼까? 하고 책을 들었는데 약간 저는 어떤 책을 딱 보면은 5초 안에 이거는 사야겠다 라는 결정을 하는 책들이 좀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이 사람 아니면 정말 안 썼을 것 같다 이런 주제에 좀 마음을 뺏기는 편이에요. 이 책도 제목이 대형 무덤인데 같이 반사되면 좀 보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 책은 큰 무덤을 찾아다닌 이야기이다. 국내 크고 오래된 무덤 8곳을 의미로 선정하여 2017년 9월 한 달 동안 돌아다녔다. 역사적 의의를 탐구하거나 애도의 목적 없이 산책의 대상으로 무덤을 구경하는 동안 찾아낸 장면과 지나간 단상을 소개한다. 산책의 대상으로 무덤을 구경하면서 든 단상을 기록한 독립출판물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역사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이 작가님이 아무리 역사적 의의를 갖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자료 조사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기록도 좀 적혀 있고 체험감, 현장감 이런 것도 책을 읽으면서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 전국에 있는 무덤 8곳을 갔더라면 되게 가고 싶어 했을 텐데 저에겐 그런 시간과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신 독립출판물을 내신 분의 그 책을 삼으로써 좀 이런 활동을 좀 지지하고 싶었던 느낌도 있어요. 이런 되게 독창적인 독립출판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제가 이 책도 저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도 좀 비슷한 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유물에 관련된 책이고 이것도 한국 유물 중 하나인 이제 무덤에 관련된 책이니까 약간 확실히 이런 쪽으로 좀 관심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출판물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어떤 역사적 맥락은 되게 공공의 영역인데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되게 개인의 영역이고 주관적이고 그래서 독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차점을 많이 다룬 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앞으로 나올 책들도 좀 그런 류의 책들인데 아무튼 이 책도 그런 면에서 되게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책은 제임스 배런의 스타인웨이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별책보록이라는 책방에서 샀던 기억이 나요. 이 출판사가 음악 관련해서 좀 유명한 출판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낸 책들이 이 책 말고도 좀 음악 미술 관련된 예술 쪽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판사를 좀 기억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책을 샀네요. 근데 제가 별책보록 책방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물론 책방마다 독립출판물 다 팔고 색깔이 되게 강하지만 별책보록은 제가 요새 관심 있는 예술 쪽으로 큐레이션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음악, 미술, 영화, 디자인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신 게 느꼈고 서점지기님의 취향이 많이 드러나는 편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큐레이팅도 되게 좋았고 한켠에 아예 프리즘 오브 잡지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저도 뭔가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 서점이라는 공간이 방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새삼 크다는 걸 좀 서점지기님의 큐레이션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한 분야로 책을 샀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고요. 그게 지역 서점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역 서점을 가면 내가 예기치 못한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책을 만나게 될까? 이런 좀 두근거림을 안고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 책도 어떤 면에서 좀 뺏겼냐면 30분 동안 구경하다가 뭔가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없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뒷표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책을 살지 말지를 이 뒷표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 편인데 이 뒷표지에 이 문장이 딱 적혀 있거든요. 이 책은 단 한 대의 피아노가 주인공인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이 피아노 한 대 만들기까지 다 거쳐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서문이었죠. 저는 이런 서문을 되게 좋아해요. 스타이웨이 피아노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이지만 이 피아노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 이 피아노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작가가 담아냈다는 것 자체가 공공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이 좀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스타이웨이라는 피아노를 내가 인생에서 볼 수는 있을까? 만져볼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나와 상관없는 소재이고 주제인데 읽다 보면, 알아보면 우리와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주제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주는 책들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두 책이 저한테는 되게 그랬어요. 되게 동떨어진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였거든요. 이 책도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세 번째 책은 리베카 솔닛의 걷기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풀무질이라는 책방에서 샀는데 그때도 한 3, 40분 구경하면서 뭔가 눈에 딱 확 들어오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일까? 좀 어떤 책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책을 딱 이렇게 꺼내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책 자기가 독서 모임 했을 때 약간 열풍이 돌았었다. 추천하더라. 이런 말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얼마나 좋길래 열풍이 불었나. 좀 궁금해서 좀 샀고요. 제가 요새 생태 쪽으로 관심이 많기도 하고 탐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걸을 일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걷기라는 행위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많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구나. 세상에 혼자임으로 사는 존재는 정말 단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생태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면서 산책하면서 사는 삶도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에 걷는 시간만큼은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해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걷는 시간을 제가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샀고요. 네, 다음 책은 어승생오름 자연을 걷다 라는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출판을 한 책이네요. 여기 이 책 그 커버도 너무 이뻤지만 밑에 있는 한 줄을 보고 했던 게 지질, 식물, 동물학자와 여행작가가 함께 오르고 기록한 제주 오름 노트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 갔었을 때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뭐 지질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어떤 제주도의 특이점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미술관 갔었을 때도 해설사 분이 자기도 제주도 왔다가 이 제주도에 이 생태가 너무 좋아서 숲 해설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약간 뜻깊게 다가왔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생태와 좀 가까운 직업을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되게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의 숲 이야기도 좀 되게 재밌게 들렸고 그래서 그 기억을 안고 있다가 뭐 동물학자도 있고 식물학자도 있고 뭐 지질학자도 있고 그 각각의 저자가 각자의 지식을 살려서 이 책을 구성했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할 때 약간 웅장하게 시작하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런 느낌? 근데 여기 글이 적혀 있어요. 그 글이 되게 좋아요. 이 짧은 4페이지 안에 제주의 사계절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나를 설레게 하다니 너무 괜찮다. 이 책 구성 너무 잘했다 싶어가지고 이건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샀는데 중고서점에서 오랜만에 너무 값진 소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언젠가는 제주도에 가서 오름을 실제로 걸으면서 읽으면 어떨까? 너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쓰게 될 것 이라는 책입니다. 그냥 최진영 작가님이라서 산 것 같아요. 사실 소설이란 내가 어떤 작가님의 책을 보고 그걸 너무 좋아서 그 작가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작가님의 신간이 나오면 약간 아무따 산다. 이런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좋아하는 작가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는 내가 뭔가 유난히 이 작품이 마음에 드는 항상 그런 작가님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최진영 작가님은 제가 단 한 사람이라는 장편소설로 처음 알게 됐다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주변에 막 추천을 했었고 친구가 구해증명도 꼭 읽어보래서 우울하다 뭐 이런 말 있길래 우울한가 싶어서 조금 안 읽다가 언제 한번 날 잡고
읽었거든요. 근데 우울하다기보다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 책이어서 이것도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사람들 그건 카더라 듣고 안 읽지 말고 그냥 내가 직접 읽어보고 판단해보자 싶어서 네가 먹고 판단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난 너가 그때 있기에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좋아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최진영 작가님 좋아하게 됐고 최진영 작가님의 새로운 소설이 나왔다길래 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좀 저는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좋고 확실히 제가 소설을 좀 덜 읽는 편이긴 하지만 소설에게서만 느껴질 수 있는 느낌이나 분위기나 감정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싶다. 앞으로도 꾸준히 소설을 읽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책이에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패트릭 브링리 작가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엄청 유명한 책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책이고 무엇이 저를 구매로 이끌었냐면 그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패트릭 브링리 인터뷰를 보고 좀 감명을 받아서 그 외에 저서를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인터뷰가 좋았고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예술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술에 관심이 생기면서 미술사를 공부하게 되고 전시회나 미술관 가서도 그냥 그 작품을 보고 느끼는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작품을 보다가도 유난히 눈에 계속 거슬리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거슬린다는 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뭐 나쁜 뜻일 수도 있고 왜 나는 이 작품이 불편하지? 왜 나는 이 작품이 되게 좋지? 그런 것들을 좀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몰입하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현실의 많은 스트레스나 고민들을 잊을 수 있는 좋은 경험도 되었고 뭐 그렇다고 해도 막 지식이 막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 미술관을 가면은 되게 치유를 받는 경험도 들거든요. 요즘 현대 미술을 볼 수 있는 전시도 좋지만 저는 역사박물관이나 유물을 볼 수 있는 전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인류가 고민하는 것들, 그런 본질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초에 수원에 있는 수원시립미술관을 갔을 때 그 나혜석 작가의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죽교라는 작품이었나요? 울컥했거든요, 그 작품을 보면서. 여성 인권 운동의 역사에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만 있던 인물인데 막상 제가 미술관에 가서 본 나혜석 작가의 작품 속에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외롭구나, 되게 외롭고 쓸쓸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왈칵했고 지금도 저는 정말 나혜석 작가의 작품을 정말 좋아해요. 자화상도 정말 좋아하고 그냥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 위대한 작품, 위대한 작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삶에 대한 고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다 갖고 있었고 고통스럽다, 슬프다, 기쁘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 다 이 사람들도 느끼는구나. 그리고 그걸 작품에 녹여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 막 너무 힘들 때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봄으로써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과 고통과 시련을 다 갖고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런 고통을 보듬어 안으려고 애썼구나. 혹은 이 작품을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배설했구나. 이런 게 작품에서 느껴지니까 보는 저로 하여금 되게 카타르시스를 주고 혹은 마음의 위안을 주고 혹은 용기를 주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술에 좀 빠졌고 이 책도 저자가 뉴욕에 잘 나가는 뉴요커라는 출판사, 대형 출판사 잡지사를 다니다가 형이 암 선고를 받고 사망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길게 사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간 곳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었고 거기서 1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이 미술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생각,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미술 작품을 보면서 느낀 생각, 이런 다양한 단상들, 개인적인 시각과 경험과 그런 사유의 흔적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작품 이야기도 물론 나오죠. 작품에 관한 이야기, 미술에 관한 이야기,
얘기부터 나오지만 이 미술과 예술을 대하는 이 저자라는 패트릭 브링리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아마 그래서 더 대중들에게 먹히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미술하면 보통 막 미술사, 좀 예술 보는 법, 좀 방법론이나 혹은 이론적인 책들이 많잖아요. 지식이 많아야지만 우리가 뭔가 미술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약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술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태도를 좀 갖고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게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읽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6, 7월에는 이렇게 6권의 책을 사서 읽으려고 하고요. 이 책에서 가장 기대되는 거는 아무래도 자연을 걷다인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